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신박사의 장박어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그래도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뭐 1.5% 상승했고 코스닥도 이제 뭐 강하진 않지만 플러스권 내면서 그래도 이틀 연속 반등에 좀 성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최악이었던 구간들 공포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막 투매적인 어떤 분위기 연출하던 거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종변이 공포 속에서 외국인은 이틀 연속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대량 순매수를 하면서 완벽하게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을 뺏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종변이의 어떤 공포가 지속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파급되고 전염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 상승할 거라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는데 현금 빼고 다 오를 걸로 내년에도 좀 전망되는 그런 것들 이따가 한번 채권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정리해보고 또 이제 전략을 또 다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5% 올라서 2,945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 오늘 월등히 많았습니다. 755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뭐 보합 정도입니다. 0.03% 올랐고요. 97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죠. 1130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확연한 어떤 강세 패턴이었는데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였던 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보합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승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상에서 외국인이 거의 9천억에 달하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570억 순매수. 그래서 외국인이 수급을 완전히 주도하는 흐름들, 선물도 이제 1600계약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했어요. 상승하다가 급락해버렸죠. 그래서, 거의 이제 장중 변동이 한 4% 달했는데, 뭐 결국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발견됐다는 그 내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8%까지 상승했지만, 저가가 1.8% 약세죠. 장중에 한 4% 변동했고 S&P도 1%대 다우도 1.3% 약세 마감했는데 급반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아시아권 분위기 내지는 한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본다면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어떤 변동성을 만들긴 했겠지만 신종 변이 발견이 지속 가능한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명분으로 삼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증시 0.6% 밀렸지만 양봉 전환됐고요. 홍콩하고 대만은 0.9, 0.79% 상승하면서 와 대만 가권 진짜 세네요. 별로 조정도 없이. 그리고 상해 증시도 보합 정도 마감하면서 그나마 좀 반격하는 흐름이 오늘 미국 시장에도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으로 아시아 증시가 마감된 것 같네요. 60조 내외의 어떤 공인 예수금은 계속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고 수급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혹시나 이제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으로도 480억 정도 들어왔고, 오늘 이제 자동차 업종도 좋았죠. 그리고 금융 업종 900억, 서비스 업종도 1000억, 들어오는 흐름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IT, 종목으로 이제 집중 매수하는 흐름들 보여줬죠. 제약으로도 좀 들어왔고, 반도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가장 강했죠. 그래서 수급도 그쪽에 상당히 집중된 흐름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차트 5일선을 회복했죠. 장대 양봉으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5일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조정의 어떤 마무리 국면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오늘 바로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 12월 달은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월봉 계속 지켜보고요. 코스닥 지수도 양봉입니다. 역시나 오늘 시초가는 낮게 시작했죠. 마이너스 1%. 하지만 보합까지 올렸다는 거, 양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형태.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12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고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8%, 3% 강세. 네이버 오늘 강했죠.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2% 상승. 그리고 카카오는 보합이었고 LG화학 1.2% 상승. 오늘 자동차 쪽 괜찮았죠? 현대차가 2.2% 상승. 현대모비스가 4% 상승입니다. 셌죠. 낙폭이 좀 과대했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오늘 2.6% 상승세 보여줬고 셀트리온도 0.7% 상승. 삼성바이오도 강보합 정도. LG전자 1.6% 상승. LG생활건강 바닥에서 이제 좀 저점을 다지는 형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5.8% 상승하는 흐름은 나왔고 삼성생명 6.4%네요. 은행주 최근 금융주 낙폭이 좀 과대했어요. 그 부분들 되돌리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가보면 와 이거 보시면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게임주 펄어비스 9% 밀리고 2차전지 LNF 3% 밀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고점권의 어떤 권역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 5.3% 빠지고 위메이드 어떻게 보면 NFT 대장이라 볼 수 있는 위메이드가 8.7% 완전히 이탈했죠. 시젠도 이제 4.6% 이거 시젠 빠지는 거 보면 이 변이가 충격 파동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6% 빠졌고 2차전지 첨보 6.9% 밀리는 흐름, 알테오젠 3% 상승하는 흐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SP팜이 이제 오늘 뭐 신한증권 굉장히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계약 소식까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10%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3.6% 밀렸네요. 근데 오늘 기관 외국인들은 샀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아닌 쪽에서 매도를 한 걸로 볼 수 있고 와우 시간외로는 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어쨌든 SP팜은 매우 우호적인 중기적인 관점의 종목일 수밖에 없죠. 오늘 반도체 종목이 완전 캐리했으니까요. 반도체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면 PSK 7% 상승했습니다. 테스 8%, 원익 IPS 6%, 원익 머티리얼즈 3%, 유진테크 2.8%, LB세미콘 4%, SFA 반도체 4%, ISC 와우 9%입니다. 엄청나게 상승했네요. 유니셈도 4.8% 상승.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 비덴트도 오늘 9% 빠지면서 오늘은 뭐 블록체인주들까지 같이 밀렸네요. SM 4% 밀렸고 JYP 2.8% 밀렸고 대주전자재료도 8% 2차전지 쪽이죠. 컴투스 8% 밀렸고요. 위지역 스튜디오 7.6%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의 기업들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인데 21선 깼네요. 추세 붕괴됐다 보면 될 것 같네요. 디어유도 6% 밀리는 흐름 보여줬고요. 게임빌이 또 이제 12% 밀리면서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들어올리는 형태로 물량을 또 대중에게 넘기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권을 최근에 많이 점유했던 게임, 엔터, NFT, 메타버스,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의 약세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이 좀 안 좋았지만 다른 중소형단의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오늘 바이오 종목들 반도체가 엄청 강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리오폰 관련주들도 양봉 전환됐어요. 보시면 하나투어라든지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이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오늘 양봉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리오폰 관련주가 최근 신종 변이로 급락했지만 그게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 가장 극점의 공포에 들어왔던 그 섹터가 이제 최근 리오폰 관련주였죠. 신종 변이 때문에. 그래서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다 전개됐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한번 보죠. SK하이닉스가 와우 1등이네요. 1,500억 정도. 레버리지 쪽에서도 1,300억. 네이버가 500억 들어왔고요. 현대차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 MC넥스가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200억 들어오면서 10% 튀는 흐름 보여줬고요. 뭐 현대모비스도 강했고 원익IPS, 반도체 쪽, 주성엔지니어링 장비주죠. 와우, 16% 급등한 흐름. 코스닥 넘어가면 오늘 반도체 종목이 많네요.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넷패스아크, 넷패스, 하나마이크론, PSK, 월드엑스, IGSC, TSC, 파크시스템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가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흐름들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 또 밑에 단에는 바이오주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도 좋았고, 저는 연말에 비코로나 바이오주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주 전략이고, 그쪽에 대한 메인 전략으로 나서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지금 뭔가 이슈적으로 막 치우친다든지 거기에 막 샀다 팔았다 반응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분히 내 전략대로 시장 변동에 상관없이 그냥 그 종목들을 바운드리에 오면 이제 조금씩 담는, 아니면 뭐 다른 포트를 좀 더 매력적인 쪽으로 이제 이동시키거나, 이제 덜 매력적인 걸 팔아버리고 더 매력적인 거,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붙어버린 거, 이런 것들로 비중을 더 높이는 이런 포트폴리오 약간 튜닝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연말에 어떤 지금 장세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갈 거니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어제 이제 뭐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1% 이상 이제 상승하는 걸 보고 잠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1.5% 넘게 이제 미국장이 빠진 걸 보고, 야, 뭐 장중 변동성이 한 4%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1호가 이제 미국에서 좀 발생했다는 그 내용이 좀 쇼크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을 안 맞은 접종 완료자다 해서 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 전염병 연구소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특정 변이에 대한 특화 백신이 필요 가능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오미크론 변이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전염성이 더 강하고 백신의 보호 효과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여기에 맞춤형 또 이제 백신이 좀 필요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만드는데 돌입했으니까 어쨌든 적절한 어떤 대응 방법들, 대응 백신들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특정 변이에 특화한 백신이 필요할 가능성이 대비하는 것이고, 백신 회사들이 그걸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주에서 2주 반 정도가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백신과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같은 변이에 감염돼서 중증을 앓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밤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확진자가 이제 발견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텐데, 사실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이 이미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뉴스 어제 밤에 보고서도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또 올려드린 내용이 여기에 크게 반응 안 할 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거에 대한 공포심이 격화된 지점을 좀 지나갔죠. 그래서 변동성을 만들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더 큰 우려감 내지는 시장의 폭락을 낳기는 좀 어려울 거다. 어쨌든 40대 부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걸로 좀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접촉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가 봐요. 최소 67명이다 해서 N차 감염이 좀 우려된다는 내용이고요. 한 5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아까 기사에서 확인한 것 같은데,
아마 더 많은 이제 수가 이제 아마 확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내용이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뭐 이렇게 영향도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이제 외국인이 1조 원 내외 순매수를 각각 한 걸 보면 알겠지만 공포를 이용해서 이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메이저가 차곡히 받아갔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제 대중이 공포에 질릴 때 소수자의 어떤 큰손 메이저들은 그 물량을 고스란히 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인식하시고 이번 일주일 상간의 어떤 증시의 이런 흐름들, 패턴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메커니즘이 좀 작동됐는지, 어떤 언론에 의해서 이제 호도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여기에 너무 매몰되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떤 감정 상태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큰 교훈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는 요 기사를 좀 유심히 봤어요. 금투협에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인데요. 채권 시장 전망, 이제 투자 전략이라는 이 채권 포럼을 했는데, 채권이라는 게 이제 금리잖아요, 결국. 그래서 금리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연준은 금리 인상 예상보다 좀 느릴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금리를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감해요. 동감하고 이런 궤적의 흐름들을 좀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제가 많이 좀 강조드린 게 실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 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들고 있어서 절대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주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붕괴되는 일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도 이제 지금 조정 기간을 계속 거치고 있지만, 어느 하단의 어떤 단단한 지지력을 보이는 지점들을 분명 확인하게 될 거고, 그런 구간에서는 강력한 턴을 하게 될 거고, 또다시 이제 시중의 어떤 자금 자체가 또 명분을 가지고서 시장에서 또 큰 분위기,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뭐 가상 자산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지금 어떤 거대 인플레이션의 어떤 시대로 가는 흐름 속에서 승자가 되는, 자본시장의 어떤 승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결국. 급여만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 수단을 가지지 않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뭐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이제 막 언론에서 쓰잖아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분석을 해보니 그렇게 좀 저도 전략을 갖게 됐고요. 분명한 건 이제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의 흐름, 결국은 이제 상승 기조의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지수는 뭐 굼뜨더라도 그 안에서 활발하게 자금은 돌면서 명분이 있는 또 다른 섹터로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를 계속 순환매성으로 연출할 것이다. 이번 연말에 메타버스 NFT 게임주 올라가는 거 보셨죠? 명분만 붙으면, 그리고 매집된 어떤 설계자 메이저들의 어떤 매집만 된 게 어떻게 확인된다면 엄청난 또 상승을 좀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시에서 꼭 이제 인식하고 대응해야 된다. 증시를 떠나면, 뭐 증시를 떠나서 다른 자산으로 이제 간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뭐 안전자산 내지는 현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선택은 최악의 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시장의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2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내년에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해서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한 2번 정도 올릴 걸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0.25%씩 올려서 1.5% 정도. 그러니까 완만하게 너무 이제 어떤 자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오랜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의 구도라든지 회복의 구도를 가게 안정적인 상승을 하게 만들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시장 안 좋으니까 꺾일 것이다.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고 현명하지 못한 생각 판단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하나금투연구원은 미국은 테이퍼링이 종료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시장 예상보다는 더딘 속도로 금리 정상화 조치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딘 속도로 금리 정상화 조치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그런 시점에서도 증시는 꺾이기보다는 완만하게 같이 또 상승 기조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상당한 기간 동안은 증시든 어떤 자산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승이 좀 꺾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 자체, 역사적으로도 가장 거대하게 풀린 이 유동성 자체가 갑자기 급전직하는 반전된 흐름으로 가진 않을 거기 때문이죠. 어쨌든 테이퍼링 자체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측면이지 어쨌든 돈은 풀리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브레이크 걸리는 흐름까지는 아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정상화 조치 차원에서 과열을 막는 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할 것이고 긴축으로 가는 흐름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물가 수준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 회복에 대한 지연, 임금 상승에 대한 둔화,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년 11월 중간선거 실시로 재정 지원도 쉽지 않은 시기인 만큼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 모두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미국 국채 금리는 N자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독일 이제 분데스방크 바이트만 총재 사임으로 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사임으로 이제 더욱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예상보다 느슨한 선진국의 통화 정책 전환이 선제적으로 긴축을 진행해왔던 금리 인상을 진행한 국가들이 많죠. 신흥국은 진행해왔던 신흥국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서 국내 채권 금리는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내년 2배로 예상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채권팀에서는 좀 좋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좀 수비적인 투자 전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어떤 진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기조의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 속에서 시장은 안정화된 흐름들, 증시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경제 전반에 느슨하지만 완만한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어떤 그런 기사나 그런 발언들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시장의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네이버 관련된 리포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네이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분석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어떤 이제 강력한 어떤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특히나 이제 제페토가 신규 투자 유치를 했고 또 협업용 메타버스 출시를 한다는 최근 어떤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해 가지고는 테마 단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조정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거고 이제 옥석 가리기죠.
진짜 이제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구도로 가게 될 것이고, 그냥 테마로 반짝이게 수급 붙으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하락 조정 내지는 시세가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그 차별에 대한 어떤 흐름 속에서 네이버는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존재, 메타버스 NFT 어떤 대표 기업,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걸로 보고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고, 이번 내용이 뭔지 한번 체크해보죠.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가 11월 30일, 엊그제죠. 소프트뱅크의 이제 비전 펀드를 비롯해서 하이브, YG, JYP로부터 2,23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음을 공시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는 1.2조 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같은 날 또 이제 네이버 Z는 이제 제페토 갖고 있는 기업이죠. 네이버 Z는 게임 개발 업체인 슈퍼캣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 잽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딜을 맺은 거죠. 예. 그래서 좀 관심이 가지는 게 뭐냐면 신규 메타버스 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일단은 게임을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어플에서 게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까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게임을 하고자 할 때 어플을 받는 게 아니라,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핸드폰의 어떤 용량의 문제를 갖지 않고, 초대링크 URL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게임 같이 하자 해가지고 URL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슈퍼캣 측은 잼 내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앱마켓에서 판매를 통해 영리 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NFT를 이제 적극 활용하고 잽 토큰을 상장시킬 게 플레이 투 언 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플레이 투 언, NFT, 메타버스 하겠다고 발표해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킨 종목이 많죠. 근데 또 이제 향후에 실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데, 네이버는 이제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실행을 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 가능성이 매우 가시적인 어떤 기업인 거죠. 조직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또 인적 소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자금까지 있고, 뭐 부정한 게 없죠.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이버는 뭘 하겠다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정한 메타버스 NFT, 플레이 투 원 관련된 대장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린다면 네이버가 가장 최적화되는 기업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이 BNX의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까지 MAU 월간 활동 유저가 3천만 명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V라이브를 직접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와 같이 이제 설립한 그 조인트 회사죠. 하이브, YG, JYP 모두 네이버 Z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엔터 기업과의 콜라보도 용이하다고 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 엣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Z에 대한 지분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네요. 스노우가 이제 68% 갖고 있네요. 스노우 아시죠? 그 어플 사진 막 뭐 여러 가지 캐릭터로 만들고 막 하는 뭐 그런 어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사업인부가 이제 68% 지분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비전 펀드, 네이버 웹툰, 뭐 엔터 회사들, 뭐 잽이라는 요 이용 시연을 보니까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뭔가 좀 메타버스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서 뭐 작업도 하고 뭐 자체적으로 만들고 하면서 그래픽은 약간 좀 그렇게 막 고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도 나중에 언젠가 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어떤 행보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성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게 반도체 업종이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강세.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반도체만 때문에 오늘 상승했다기보다는 전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어떤 수급도 동반해서 같이 붙었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굉장히 사업을 가속화하는 걸 계속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실하게 본 게 이제 미국의 대규모 이제 20조 원 투입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도 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이라든지 기술을 계속 이제 높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업계 최초로는 5G 기반의 차량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런 어떤 기술들도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은 비메모리 분야로 엄청난 성장을 내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고성능 프로세서, 전력 관리 칩도 함께 공개하면서 전력 반도체 이런 거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영국의 이제 한 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이네요. 올 초 53조 원 수준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매년 7% 성장해서 2026년 되면 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전장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쇼티지의 어떤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올해 1325억 개에서 연평균 8%씩 증가해서 27년 2083억 개에 이를 걸로 예측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이쪽 분야로 계속 이렇게 또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는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사업부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대를 또 잡아채면서 또 주도해 나가는 흐름을 낼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폭발적인 순매수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는 시그널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시장을 좀 일으켜 세우는 우리나라 이제 간판 대장주죠. 삼성전자도 이제 좋은 흐름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폭발적인 순매수로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걸 보면서 뭔가 털린 듯한 그런 한국 증시 털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망한 종목 놓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거대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이 길목 와중에 지금의 어떤 투자 선택 자체가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그런 어떤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연말에도 꾸준하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 업종, 종목별로 잘 분석을 해서 아주 유망한 포트를 만드는데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도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